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학술회의 임명 거부 사태입니다. 스가 정권이 학술회의 회원 6명을 꼭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고 학술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스가 정권도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 스가는 독재자다, 아베의 행동 대장이다, 아베의 뒤끝 장렬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술회의는 정원이 210명이며 정부 정책에 조언을 하는 특별기구입니다. 회원은 국가공무원으로 10억 원의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1949년에 학자적 양심이 일본 정부의 태평양 전쟁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학술회의는 3년에 1회 전체 인원의 절반인 105명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학술단체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근거로 2월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7월 9일 임시총회에서 후보자 105명이 승인이 되었고 아베 내각에 그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으로는 8월 31일에 정부의 승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28일에 아베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후에 발표된 10월 1일자 명단에는 아베가 정말 싫어했던 학자 6명이 꼭 집어서 제외되어서 발표된 것입니다. 학술회의 법 규정에 따르면 학술회의가 회원 후보자를 선정해 총리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천된 학자를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학회의 추천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스가 내각이 10월 1일자로 발표한 회원 명단에 학술회의 사무국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인원수가 부족하다 라고 내각 관방인사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6명은 그동안 아베의 우경화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입니다. 6명 중에 3명이 법학자인데 그동안 아베의 무리한 법률 제정과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오카사 마사노리 교수는 행정법 전공이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행정부 통치에 대해 밀실 정치, 1인 독재, 일방통행 등으로 지적했습니다. 오자와 류이치 교수는 헌법학자인데 아베의 헌법 구조 개정과 자위대 파견의 불법성,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꾸준히 비판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해왔습니다. 마스미야 다카아키 교수는 형법학자인데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카를로스 곤의 불법 구금,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 등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베가 뼈아파하는 것들이며 학자의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 나갔던 정책들입니다. 다른 3명은 아시나 사다미치 교수는 기독교 연구 전문 종교 철학자이며 가토 요쿠 교수는 일본 근대사 연구 역사 전공학자, 우노 시케키 교수는 정치사상 전공 정치학자입니다. 이들은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과 역사 사과 거부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해온 학자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함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아베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외된 6명 중 1명인 가토 요쿠 교수는 2010년부터 내각부 공문서 관리위원이었으며 공문서 관리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해온 일본의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아베의 모리토모 학원 사건 때 공문서의 조작뿐 아니라 많은 공문서의 소각, 훼손, 절차 무시 등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가토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정의 경위가 더 문제이다. 정권의 일개 개인이 비판하는 학자를 꼭 집어서 제외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법이고 독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베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하고 선택한 학자의 양심이 비판을 하니까 신경이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술회의 회원 학자라고 직함을 걸고 인터뷰를 하니까요.
이 임명 거부가 학자의 양심을 스가 정권의 뜻대로 선택하고 거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학술단체와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일본 과학자 회의도 학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임명 거부를 철회하라 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립대 교수협의회도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하지 말라는 강압적인 태도이다. 다시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전쟁도 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23조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공문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이다. 스가는 독재자인가, 독재 정권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마오 시오리 국민민주당 중의원은 스가의 임명 거부는 완전 불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해보자. 이 학자들의 양심과 학자적 견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회의의 연구 등으로 극우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유명한 반 아베 저널리스트 스가노 타무츠는 총리 관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스가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008년경에 극우단체의 징후 발언 시위를 본 후에 일본 회의의 정체를 파헤쳐 나간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일본 우익 설계자들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스가노는 인터뷰를 통해서 히틀러 이후에 이렇게 막 나가는 파시즘, 독재 국가는 본 적이 없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매우 야만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근국가론에 대한 테러이다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스가노는 스가 정권에 의한 폭동이다. 우리는 그동안 아베 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목격했다. 그런 독재와 탄압을 방치했기 때문에 스가의 야만적인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이번에 침묵한다면 일본에는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공감한다면서 응원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응원한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나와서 싸워라. 나는 언론인과 학자들이 총력 전투를 할 때까지 농성을 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임명 거부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스가 내각에 대한 비판이 일본 국회에서도 높아졌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도 이제는 스가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일 스가는 내각회의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결국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례가 추천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왔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술회의는 10억엔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 기관이고 학자는 공무원이다.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 아베 정권 하에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라는 의견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도 전혀 관계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스가는 결국 마지못해 답변을 했지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보복 인사이고 학자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스가노의 이야기대로 일본에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아베와 스가가 원하는 나라겠네요. 19 확진자가 50일째 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베이징 소재 국제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 국제학교에는 한국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한인 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소재 한국제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저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새로 확진된 것이 아니라 과거 무증상 사례로 판정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중국에선 코로나19 국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완치된 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경우 중국 통계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도 최근 베이징에서 역외 유입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오는 15일까지 중지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학년의 등교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학교 측은 이 기간 동안 학교 내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과 밀접 접촉한 학생과 이 학생의 가족들은 보건당국이 핵산검사를 실시했으며 핵산검사를 한 이들에 대해선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핵산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국제학교엔 한국 학생들이 다수 다니고 있다. 무증상 감염 확진 학생과 접촉이 많았던 한국 학생과 학생의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국제학교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해 서로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전날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가 85,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0명은 모두 미역의 유입 사례다. 중국에선 지난 8월 16일 이후 50일째 본토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 FBI, 중국 스파이 조심.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스파이로 보석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영상을 발표하자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중국 관영 매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과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최근 네버나이트 커넥션이라는 26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중국 정보당국이 가짜 신문을 이용해 미국 정보기관 전직 직원에게 접근한 뒤 기밀을 빼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중국 스파이에 머물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검거된 소식을 확인하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 때문에 미국 사이트를 보지 못하다가 글로벌 타임스에 겨우 접속한다. 영상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위챗은 안전한 메신저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도입부에서는 한국말로 낸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FBI는 해당 영상이 중국의 국방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미 중앙정보국 요원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픽션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상에는 중국 정보당국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있는 수천 명에게 접근한다. 전현직 정부관리, 사업가, 학자, 연구자 등 중국 당국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누구든 포섭 대상이라면서 위협은 실지한다는 경고 자막도 나온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 영상이 중국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스파이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루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미중 관계를 더욱 해치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일부 미국 정치인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은 중국을 중상모략해 대중의 관심을 여러 국내 문제에서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이 더 어려움에 빠질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해당 영상에서 주인공이 검색 중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냉전적 사고로 또다시 중국 스파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는 기사를 찾지만 이러한 기사는 송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산당원 같은 조직원의 영주권, 시민권 안 준다. 미국이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 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경보를 발령했다. SCMP는 해당 정책 경보가 당원이 9천만 명인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인적 교류가 훼손된 양대국 간 이념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체 인사로 평가되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위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의 인재 유출이 차단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은 공산당원이라며 더 많은 인재들이 중국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 공산당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기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자가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인구의 약 5.5%를 차지한다. 같은 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110만 명 중 중국인은 6만 7천 명으로 멕시코인과 쿠바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 후 관리들의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엄격히 단속해왔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